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와이즈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우리 그 윤재성 그 뉴욕 생명 자산운용, 예. 뉴욕 생명 자산운용 CIO 겸 아시아 회장을 예. 맡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월가에 계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저희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보시다 보니까 지금 주식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 조언을 아마 많이들 구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네. 지금은 주식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다. 조금 위험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될 때다. 어느 쪽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한 32년 일했는데 거진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네. 반으로 갈라지더라고요. 유명한 투자가들이. 오. 저도 뭐 다른 사람의 의견도 많이 읽고 듣고 그러는데 예. 진짜 잘 투자 잘하는 사람들 의견이 이렇게 쫙 갈라지고 너무 심하게 갈라진 건 진짜 처음 봐요. 20년 만에. 와, 의견이 반으로 네. 막 이렇게 갈려 있어요. 네. 막 5,300, 3,300, S&P 500 지금 딱 중간에 가 있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갈라지네? 보통 뭐 5%, 10% 뜬다는 사람이 있고 10%, 20% 떨어진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의견이 지금, 갈릴까요? 예, 지금은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불경기를 예상해요. 아예 살짝 너무 심하지 않은 불경기. 이 89년, 91년 후로는 못 본 불경기. 왜냐면 우리가 젊으신 분들은 뭐 2008년도를 보셨으면 그건 불경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로 최악의 World Global Financial Crisis라고 그러잖아요. GFC. 네. 그리고 2000년도는 불경기는 연했는데 더블 딥 해갖고 2년 동안 불경기가 연하게 갔는데 버블이 생겨갖고 택 쪽으로 가신 분들은 80% 깨졌어. 네, 네. 1년 반 만에. 그때 IT 버블. IT 버블. 네. 하지만 value, 가치 투자 사신 분은 2000년도에 아예 돈을 벌었어. 맞아요. 2000년대가 신기했어. 그때 워런 버핏이 엄청 무시당하다가 그쵸. 예, 이제 다시 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럴 때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0년이랑 비슷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불경기는 좀 연하게 올 것 같은데 네. valuation, 가격, PE 음. 너무 높다. 그래서 제가 택 너무 높다.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가야 되냐, 세게 가야 되냐는 다 사람의 취향이고 스타일인데, 네. 그래서 이 책에도 그렇게 말해요. 모멘텀 투자에서도 돈 벌 수 있고, 가치 투자에서도 돈 벌 수 있고, 여러 가지 스트래티지가 많아요. 그쵸.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제발, 레버리지 하지 마세요. 굳이. 제발, 숄트를 그냥 쉽게 하지 마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작년 9월부터 해갖고 주식 배분을 줄여서 현찰로 갖고 있었어요. 4,250대. 트레이딩 하다가 네. 불경기가 저는 금년 한 3분기쯤 오면은 한 1, 2분기에 주식이 좀 꺼지지 않을까. 빵빵 떴잖아. AI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다 이제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4,100 찍고 지금 4,250, 4,300 갔어. 옆자리야. 매그니피센트 세븐 산부는 막 깨졌다 다시 그러니까 그거는 높은 데서 막 와장창 깨졌다가 올라와서 이건 트레이딩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조금 했는데 좀 잘 들어가서 일찍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짭짤하게 몇 조각을 주워 먹었는데 저는 bearish해요. 지금 줄이고. 상황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도 그래서 계속 그래요. 레버리지 그리고 숏 치는 거는 좀 주의하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베리시 작년에 좀 맞춰갖고 금년에 들어와서 베리시 해갖고 저 믿고 레버리지 쇼트를 했대. 윤재성 CIO가 조금 더 시장을 보수적- 보수적으로 보고 네. 있으니까 저거는 그러면 시장 떨어진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제 숏에다가 근데 레버리지를요? 무조건 레버리지 하지 말고 쇼트 하지 말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그냥 현찰 깔고 앉아있고 조금씩 주식 사고 뭐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대응. 왜냐면은 지금은 이럴 때 잘 돼봤자 얼마나 간다고. 지금도 제가 지금 보니까 다운 트렌드가 이제 여기서 끝났는지 좀 더 갈 건지 네. 하고 year-end 랠리를 무시 못한다. 그래서 불경기를 예상해서 오버웨이트는 하기 싫어요. 벤치마크. 저는 벤치마크 관리하잖아요. 손님 돈은. 하지만 숄트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숄트는 언더웨이트. 우리는 숄트는 아니지. 언더웨이트. 벤치마크가 60%면은 58%가 하면 언더웨이트잖아요. 네. 그것도 하기 싫어. 딱 그냥 시장 평균 정도만 평균만 갖고 가. 왜냐? 가져가겠다. 불경기가 보이지만 연말 랠리가 가능하다. 연말 랠리는 가능하다.
그건 어떤 논리에서 그럴까요? 연말 랠리가 불경기가 원래는 3, 4분기를 예상했는데 1년 전에 지금은 이게 밀려서 내년 2분기 그때 그것도 또 밀릴 가능성이 있는 게 정부가 돈을 하도 태우니까 네. 경기가 자연스럽게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고 있잖아요. 3분기 GDP까지는 굉장히 뜨거웠죠.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뭐예요? 미국이 경제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 공장 잘 안 돌아가고 컨슈머들 소비자들이 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예.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왔어요?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 네. 그렇죠. 근데 돈을 자꾸 뿌리시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 불경기 돼서 선거 이긴 대통령 한 번도 안 계세요. 그래서 경기를 계속 부양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경기는 좀 불경기를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2023년 3분기를 정점으로 뭐 GDP라든지 경제는 좀 둔화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 그러니까 manufacturing 공장진 하는 거는 제조업은 작년 4월 달부터 불경기 PMI가 50 밑 불경기 신호가 왔어요. PMI 제조업 지수.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미국은 7년 정도에서 10년 정도에 한 번씩 불경기가 와요. 사이클로. 역사상. 예. 그래서 불경기를 아예 안 온다는 사람은 미국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제 역사. 네. 근데 요번에는 2008년도 너무 심하게 오고 QE를 시작했잖아요. 미국 네, 정부가. 양적 완화. 그래서 역사상 제일 오래된 랠리가 왔어요. 2020년에 꺾였죠. 팬데믹 직전까지. 근데 네. 팬데믹이 안 왔으면 그때쯤 꺾였었어요. 원래 그때 사이클이 늦어갖고 저는 금도 사고 막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된 거지. 코비드 때문에. 예. 근데 앞으로는 좀 경기가 둔화될 걸로 예상을 하시고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연말 랠리로 이어진다라는 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금리 인상 끝났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간다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 이런 금년 같은 해는 딱 이 테크니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딜레이가 불경기가 딜레이되고 페드가 멈추고 이렇게 되면은 유동성을 많이 뺐는데 SVP 후로 유동성 때문에 주식이 또 빵 떴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QT 계속 간다. 이렇게 되면은 페드가 멈춘다 그래서 지금 다시 힘을 찾았어 주식이. 이렇게 short-term 시그널을 내가 굳이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 팀 고객 또는 테크니컬 이런 걸 안 볼 수가 없어요. 금년 같은 때는 딱 분위기가 year-end 랠리를 무시는 못한다. 네. 하지만 불경기가 생기는데 굳이 이거를 막 사고 쫓아갈 필요는 없다. 멀리 못 간다. 그러니까 연말 랠리를 기대하더라도 야 몰빵 가자 이게 아니라 자, 시장 평균 정도로만 가면서 위험 관리를 하면서 랠리가 나타난다면 그 정도 수익을 따라가는 정도. 모멘텀 투자, 이 책에서 모멘텀 투자는 무릎에서 사도 되고 허리에서 사도 되지만 머리 어깨쯤에서 팔아야 돼요. 어디서 파냐가 제일 중요하고 가치 투자는 무릎에서 사고 발에까지 이렇게 내려갈 때 더 사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 번 통해서. 바닥을 찾으려면은 캐틀리스트가 필요해. 싼 주식이 더 싸지고 아예 나쁜 주식일 수도 있고 싼 주식이 그냥 하도 사람들이 싫으니까 팔고 마지막 사람이 다 팔았고 캐틀리스트가 생기면 또 올라와요. 어떤 좋은 촉매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촉매제가 생기면 섹터 좋고 주식 좋고 그냥 environment 그 상황만 안 좋은 주식들. 그러니까 원래 펀더멘털은 좋은데 그냥 시장 리스크 때문에 다른 상황 때문에 같이 떨어져 있다가 반등할 수 있는 것들 그게 훨씬 더 좋은 상태다. 컨슈머 럭셔리 아이템 경제가 레이트 사이클 돼서 늦으면은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면은 못 사서 안 사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못 벌지만 다시 세미컨덕터 똑같잖아. 막 사다가 이제 다 샀어 컴퓨터 집에서 있는 사람들 이제 좀 디맨드가 줄어들어 갖고 지금 세미컨덕터 메모리 칩 한국 잘 만드는 디맨드가 쭉 떨어졌잖아요 금년에. 지금 손실 보고 있잖아. 수요가 많이 줄어서 근데 적자를 많이 봤죠. permanent, forever 아니잖아요. 언젠간 발음이 언제냐. 그래서 3분기다 아니었고 4분기다 아니었고 1분기다 괜찮을 것 같다. 저도. 이것도 다 늦춰지는 거 아니에요. 불경기만 늦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2023년 상반기에 바닥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바닥이 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도 2024년 1분기를 좀 늦춰졌어요. 4분기 부른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바닥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세미컨덕터도 이딴가다 경제랑 사이클이 세퍼레이트 될 수도 있지만 보통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해요. 한국 주식 언제 사냐. 그래서 90년대 초반기에 한국이랑 상관없이 어떤 애널리스트가 재미있으라고 미국 경제를 보려면 코스피를 봐라. 왜냐면 코스피가 그때만 해도 한국은 그때 경제가 좀 그 선진국에서 많이 떨어지고 지금 많이 잘 살아요. 그때보다. 네. 그래서 컨슈머 마켓이 있지만 네. 그때만 해도 거짐 수출하는 마켓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마을 운동하고 공장 가서 일해서 수출하는 나라였어요. 그죠? 네. 그때는 진짜 시클릭한 나라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시클리컬이 제일 세지만 조금 더 다양해진 마켓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클 때 네. 경제가 늦춰지면은 예. 별로 이렇게 재미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더스트리들이 그래서 약간 선진국 경제의 어떤 선행 지표를 코스피가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던 거고요. 코스피가 언제 뜨냐? 예. 미국 불경기 이렇게 회복하길 때 그때는 한국은 환율도 약해지고 주식도 바닥 근처에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도 그 재미를 봤죠.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고 이제 그러면 불경기로 들어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제가 만약 맞으면은 예. 지금은 재미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투자하기로 투자하기로는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나라지만 네. 투자하기로는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미국의 불경기가 이제 시작되는 국면이기 저는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다. 예. 코스피에게. 주식도 섹터별로 미국은 다양한 마켓이죠. 미국 주식하면은 뭘 말하는 한국 분들은 무조건 택이 머리에 뜨지만 예. 다양하게 별의별 섹터들이 다 있어요. 그죠? 다양한 나라예요. 그 대부분 이제 근데 시가총액 비중이 원체 이제 반도체가 크기 때문에 그걸 또 같이 좀 그러니까 봐야 S&P 되는 거고. 500 보면은 굉장히 택이 헤비하지만 미국의 미국은요? 주식을 굳이 살려면은 다양하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을 사면은 세미컨덕터 자동차가 머리에 뜨지 미국을 살려면 택이 머리에 뜨죠. 네. 왜냐면 거짐 25, 35 그러니까 S&P. 유럽을 사면은 discretionary cyclical 그거는 명품 회사들이 프랑스, 이탈리아에 많고 그쵸. 독일을 사면은 자동차 manufacturing 네. 뭐 이런 색깔이 있잖아요. 그 네. 나라의 industry. 아하. 그럼 지금 외국인 시각에서 보자면 예. 한국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네요. 환율도 포함해서. 환율도. 근데 이제 미국의 긴축 사이클이 좀 끝나고 예. 미국의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이냐 째깍째깍 사람들이 이제 맞아요. 그거를 보기 시작할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도 유동성 측면에서 막 기대감이 생겨날 거고. 그렇죠. 혹시 윤재성 CIO께서는 금리 인하 시점은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금리, 페드.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불경기 생기면은 일단 이자를 내려야 돼요, 첫째. 뭐가 심하게 깨지면은, SVB 같이, 그러면은 파월이 조금 빨리 반응을 해서 많이 내릴 확률이 없진 않아요. 막 금융시장 흔들리고 막 난리 나면 SVB 터졌을 때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 왜 주식이 이렇게 반등했냐. 파월이 다 막아줬어. 보통 깨지면은 정부가 페드 연준이 할 일이 어느 정도는 막아줘야 돼. 네네. 그렇지만 와장창 다 깨지니까. 하지만 몇 개는 적당히 망가지는 걸 보고 이런 걸 정리해서 막아줘야지. 밖에서로 물 뿌리듯이 이렇게 막 리퀴디티 유동성을 뿌리면은 주식 마켓이 막아주는 건커녕 마켓이 확 불지르는 식으로 올랐잖아. 거기서 그 텍 회사들이 얼마나 좋았다고 그렇게 막 불지르게 올라갔어요. 유동성이 큰 역할을 했어요. 응? 근데 그래서 내년에 불경기가 생기면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네. 인플레이션이 80년도도 이렇게 갔어요. 보컬이라는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예. 이자를 막 올렸어요. 그러다 불경기가 생기니까 네. 불경기 생겼다. 이제 이자를 내려야 되겠다. 네. 내렸어요. 네. 그랬더니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가. 더 올라가. 계속.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확 또 올렸어. 네. 그래서 심한 불경기를 일으켰어 아예. 그러더니 6개월 후에 잡혔죠. 그래서 심하게 내리기 시작해서 그때는 인플레이션 꺾일 때 내리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파월이 네. 불경기가 마일드로 생각해요. 약한 거. 불경기가 생겨서 이자가 만약 인플레이션 조금씩 내려오면은 어느 정도는 확인한 다음에 내려야 되는데 네. 또 여기서 막 물 뿌리듯이 뿌릴 건지 적당히 인플레이션 왜냐면은 여기서 잘못하면은 옛날에 아르터 번 같이 예.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거야.
그게 그 폴 볼커가 들어오기 직전 연준 의장. 아서 번이 불경기가 보여서 이자를 막 내리기 시작했어. 인플레이션 막 올라갔다 내려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경제를 걱정해야 된다. 금리를 막 내려갖고 인플레이션이 불탔어요. 네. 그거를 제발. 그렇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벌써 실수를 금년 와서 또 했어. 근데 내년에는 불경기가 만약 생기더라도 마일드하니까 네.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내려야 될 거야. 그래서 빨리는 못 내리겠다. 하지만 뭐가 깨질 수도 있어요. 불경기라는 게 아무리 마일드를 예상하더라도 한번 이런 거야. 토끼 구멍에 들어가면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어떤 구멍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컨셉으로 아하. 뭐가 깨지면은 더 심할 수는 있어요. 한국도 부동산 이거를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멀쩡한데 멀쩡한 게 아니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나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아니라 많이 온 목숨을 걸어서 막 붙잡고 있는 거야. 죄송해요. TV 방송. 리얼합니다. 예. 역시 여기 미국식, 미국 방송 같은 거 저희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붙잡고 있는데 네. 얼마나 심하게 붙잡는 건 내가 의견 안 드릴게요. 붙잡고 있어요. 미국도 바이든이 그렇고. 왜 이렇게 돈을 뿌려? 누구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 지기 싫어서. 역사상 대통령 선거 이긴 대통령이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예. 70년대 후반 아서번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은 없어. 조금 늦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진정되는 걸 보고 움직일 거다라는 게 생각해요. 그 예측이고 근데 다만 근데 금년 와서 또 실수를 했어. 인플레이션을 너무 늦게 잡아서 제가 이 김현석 씨랑 같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네. 비디오를 몇 번 찍다 보니까 아예 고객들한테 책을 써서 설명해 드리죠. 이번 제가 짧게 이렇게 던지고 그랬잖아요. 비디오니까. 네네네. 그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찍고 귀가 얇으셔서 조금 단발성으로. 네. 듣고 싶은 몇 가지 막 과목만 드시신데 네. 좀 제대로 가르치는 게 이렇게 좀 상황을 알면서 다는 이해 못하겠지만 이건 쉽게 써서 아예 전문가들은 드리면서 고객들한 전문가 나이 드신 분한테 드리면서 자식들한테 드려라 하고 선물로 드려요. 전문가 읽는 책은 아니죠.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전문가분들도 어느 정도의 경제 뭐 이런 거 제가 생각하는 거 알고 싶으시면 읽어도 돼요. 빨리 읽으실 수 있고 네네. 아예 좀 그러니까 초중 투자가분들은 좀 자기가 골프 아무리 타이거 우드 골프 그렇게 잘 쳐도 2년에 한 번씩 프로가 찝어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읽어도 될 거고 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초보자분들도 읽기 쉽게 이렇게 다양하게 썼다는 게 포인트고 이거를 쓰면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 시작한 포인트는 모르고 책 생각만 나네요 이제는 얘기하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책 때문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아니 그러니까 윤재성의 월가의 투자는 좋은 책이다. 그게 포인트고. 그러니까 아까 질문한 거에 답에 그러니까 그거죠. 그 한번 또 짚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뭔가 깨질 수는 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파월 형님이 예. 인플레이션 2%까지 보려고 그 했었던 얘기했어. 건데 기억나요. 그러면 뭔가 깨지면 예. 이건 금리 인하 시기를 좀 당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시장도 그걸 간파를 할 테고 어떤 위기가 드러나면 오히려 예. 악재로만 반영하기보다는 그때 또 기회를 봐라. 이런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파월이 제가 2021년 9월, 10월 처음 찍을 때부터 네. 인플레이션이 걱정인데 파월이 빨리 이거 temporary inflation 이게 잠깐 오는 인플레이션이다 금방 꺼지는 그거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포기를 너무 늦게 해갖고 인플레이션 일으켰어. 네네. 그때 찝었으면 됐어. 그러고서 지금 금년에 작년부터 금년 지금 이때쯤에 리서치 오는데 왜 안 오냐 너 다 틀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아셔야 돼. 왜 이게 늦춰지고 왜 그때 안 잡혔고 이런 걸 알아야지. 이걸 찍는 게 아니에요. 경제의 상황이 그죠. 계속 바뀌어. 생물이죠. 진짜로. 예, 살아있는 생물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맞습니다. 안 알면 귀만 얇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귀 얇으면 어떡하실 거야? 유명한 투자가들 진짜로 유명한 투자가들이 갈라져 있어. 그러게요. 윤재성 절로 가라 그러고 미국에서 진짜 저보다 한참 유용한 사람들 예. 어떡하실래? 이쪽 귀는 일로 가라 그러고 이쪽 귀는 일로 가라 어떡할래?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투자자들이 제일 힘든 거죠. 그 결정을 본인이 스스로 또 해야 하는 거니까요. 할라 그러시면 기본은 해야 된다 이거죠. 맨발로 뛰어봤자 발만 아파요. 그리고 경제에는 신발. 어떤 그 전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경제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한 달 전에 했던 전망과 현재 그쵸. 하는 전망이 달라지는 게 너무나 정상적인 거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또 야, 지난달에는 어디 나와서 뭐라 하더니 왜 이번에 또 말이 바뀌었냐고 하시는데, 예, 항상 살아있는 곳입니다. 아까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월가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 좀 관심이 있습니까? 진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관심이 당연히 있죠. 제가 그랬죠. early cycle 주식이라고. 그래서 세미컨덕터 사이클이 이렇게 뜨면은 다 들어오겠죠. 그쵸, 한국은 AI 하나- 버블 때 확 들어왔잖아. 예. 테슬라 뭐 이런 EV 때 확 들어왔잖아. 근데 지금 꺼지는 이유가 뭐예요? EV가 좀 너무 over supply 해서 좀 꺾이고 딜레이 되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좀 꺼지고 뭐 이런 전기차 게 시장이 있잖아요. 안 좋죠. 네. 그리고 큰 경제 사이클로 말하면은 cyclical early stage. 그 색깔이잖아, 한국 주식들이. 그리고 레이트 사이클 때는 환율도 약해지고 수출이 잘 안 되니까 한국 주식도 잘 안 되고 수출 주식들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경기 호황의 끄트머리에 안 좋은 더. 그러면 예. 기본적으로 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컨셉은 네. 한국은 profit margin을 잘 못 지켜주세요. 이익률. 그래서 길게 투자하는 마켓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한국만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베트남도 2015년 때 경제 좋아서 한국 덕분에 경제가 좋았잖아요. 삼성이 들어와서 공장 짓고 막 이랬을 네, 때 네. 샀어요. 근데 생각보다 GDP 예상하는 것 때문에 샀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뜨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한국은 신흥국 스타일이었어요. 인도나 베트남처럼. 그러니까 거기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그런 냄새를 풍긴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를 보여줘요. 그래서 MSCI가 한국을 왜 아직도 안 넣어요? 2000년도에 예. 이스라엘이랑 한국을 넣으려고 그랬어. 내가 일본에서 일할 때 왔어. 예, MSCI가. 예, 금년에 이스라엘이랑 한국을 MSCI에다 넣을 생각을 한다. 예. 23년 후에 아직도 한국을 못 넣었어.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그 선진국 지수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전쟁도 있고 근데 한 가지 제일 그분들이 구박하는 게 네. corporate governance가 약하다. crush your holding 일본이랑 비슷한 거. 근데 일본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currency issue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마켓이 그렇게 shareholder friendly하지 않아요. 그 외환 시장의 개방 정도도 그렇고 기업 거버넌스도 그렇고 뭔가 뭐 배당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외국인의 눈에는 그냥 저기 경기 호황기 초반에 그냥 좀 반도체 사러 가는 시장. 네, 초반기든 뭐 그런 한국이 갖고 있는 큰 한국을 한국 주식을 다 살 필요 없다. 5가지 과목만 사라 그러는 말도 해요. 그게 뭐예요? 큰 주식들이죠. 네. 삼성 뭐 한데 뭐 이런 거. 뭐 말할 필요가 있어요. 어, 뻔히 다 그러니까 알만한. 알만한. 그러니까 왜냐면 그 주식 산업 대표주들. 예. 네네네. 그 뜻이죠. 아하.